한 남성이 주위를 둘러보다 공항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곧이어 다른 남성이 여행 가방을 끌고 뒤따릅니다. 몇 분 뒤 먼저 들어갔던 남성이 여행 가방을 넘겨받아 나오고 옷을 갈아입은 남성도 일행이 아닌 척 빠져나옵니다. 이들은 태국에서 마약류를 들여온 밀수책과 중간 판매자, 가방엔 10kg 상당의 대마초가 들어있었습니다. 중간 판매자는 이를 차 안에서 거래하거나 땅에 묻어두고 밤에 몰래 꺼내가게 하는 등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시켰습니다. 이곳이 밀수 일당이 마약을 묻어놓았던 밭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인적이 드문 장소를 골라 마약 거래를 일삼았습니다. 태국에서 대마를 들여온 밀수책은 모두 3명이었는데 이 중에는 20살 현역 해군 상병도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에서 해외 마약상과 처음 접촉한 뒤 휴가를 내고 무단 출국해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 등을 밀반입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래 영내에 반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밀수책과 판매책, 투약 사범은 모두 76명. 이 중 3분의 1가량이 20대에서 30대였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능숙하고 여행객으로 가장하기 쉬운 젊은 세대들이 돈벌이를 위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찰은 3만 6천 명 투약분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태국 마약상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몸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30대 캄보디아 남성이 사는 다세대 주택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관들. 베란다에서 종이 상자 여러 개를 찾아냅니다. 상자를 채우고 있는 건 검정색 유리병 10여 개. 작은 유리병에 든 건 이른바 러쉬라고 불리는 신종 액상 마약입니다. 투약하면 흥분을 불러일으키고 심하면 의식을 잃게 만들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마약을 화장품으로 둔갑시켜 들어오려다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송 화물 등을 통해 올해 3차례 밀반입한 러쉬는 2.3리터에 이릅니다. 일부는 캄보디아 현지 총책의 제안으로 채팅 앱과 SNS 등을 통해 국내에 판매됐습니다. 러쉬와 같은 신종 마약의 국내 유통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430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지난해 515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8월까지 509건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동남아 국가에서 러쉬가 이제 많이 유통이 된다는 이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정보 분석 및 단속을 좀 강화할 예정이고요. 부산 본부세관은 캄보디아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러쉬를 구매한 베트남인은 출입국 당국에 인계해 추방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베트남발 여객기가 도착했습니다. 굿모닝. 예고 없이 검색대가 등장했습니다. 항공사에도 안 알린 불시 검사. 주로 동남아나 남미발 항공편에 무작위로 시행합니다. 이날 승객 170명 모두 고성능 레이더인 밀리미터파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마약 소지자는 없었습니다. 30g 정도 되는 모형 마약입니다. 이 마약을 제 몸에 직접 착용하고 이 검색대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은밀한 곳에 소량만 감춰도 이것만 있으신가요? 얘가 이렇게 모양이 좀 이렇게 잡혀 있어서 승객 몸에 부착된 이물질을 바로 찾아냅니다. 승객 짐은 더 고강도로 검사합니다. 저는 지금 나온 캐리어 옐로우실 부착하겠습니다. 화장품 용기, 과자 봉지 안에서도 있어. 가방 본체 사이 공간에서도 나오는 마약들. 은닉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2중, 3중 교차 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할 때도 많고 이게 판독 시간이 길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의심스러운 짐엔 경보기를 달고 추적합니다. 마약이 아니라 마약 성분이 든 약품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량의 약품이 포착되면 직접 개봉해 확인합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EV 같은 약이나 잡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종 관문은 마약 탐지견입니다. 인천공항에만 20마리가 마약을 찾고 있습니다. 요새 마약 문제 많은데 한국에 그래도 이렇게 대비해서 안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은 668건, 하루 평균 3건씩 잡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단속 직원들이 상자를 열자 하얀 플라스틱 용기가 나옵니다. 미용 제품처럼 보이지만 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료 물질입니다. 이 마약류 원료 GBL을 미용 제품으로 속여 미국과 호주 등에 대량으로 수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됐고 이들이 지난 1년 동안 밀수출한 제품은 159억 원어치, 양으로 따지면 8톤, 8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멕시코 카르텔과 연계한 미국 내 국제 마약 조직원들에 의해 미국 전역에 유통되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미용용품 수출업체 대표는 속눈썹이나 가발 접착제 등의 해당 물질이 쓰인다는 걸 알고 국제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등에서 대량으로 원료를 수입해 플라스틱 병에 나눠 담은 뒤 미용 제품 라벨과 허위 성분표를 붙여 수출한 겁니다.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출 품목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수출 간소화 시스템을 악용하고 품명과 성분도 속였습니다. Cooperation between our two agencies led to the identification of a GBL source of supply cell within the Republic of Korea. 일군 임시마약류 지정물질이 해외에 대량 밀수출되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10년 전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이제는 마약 수출국이란 오명을 얻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미국에서 특송 화물로 들어온 어린이용 고무부트입니다. 지퍼 옆에 숨긴 건 필로폰입니다. 840여 그램, 2만 8천여 명이 투약할 양입니다. 껍질은 과자지만 벗기니 필로폰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물품들로 마약을 감춘 겁니다. 이렇게 어린이용 보드게임과 인형의 마약을 숨겨 세관 감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보드게임 상자 안엔 합성마약 MDMA가, 인형 뱃속엔 일명 클럽 마약 케타민이 있었습니다. 와인도 위장에 동원됩니다. 필로폰 가루를 와인에 녹인 겁니다. 세관을 통과했다면 다시 가루로 말릴 계획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적발된 밀수 마약은 2,680kg, 지난해 상반기보다 8배 넘게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아시아권이 가장 흔한 밀수 경로였는데 중남미발 마약이 80배 가깝게 늘며 1위가 됐습니다. 이것도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일종의 트럼프 효과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국경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중남미 카르텔들이 북미발로 보내야 될 마약들을 새로운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은 2023년, 2024년 2년 연속 2만 명을 넘겼습니다. 마약이 사회 전반에 깊이 침투하는 마약의 일상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경찰이 나무 아래 흙바닥을 파내자 검은 물체가 나옵니다.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입니다. 캐나다에서 배송된 상자 안에서도 영양제로 위장한 필로폰이 나옵니다. 해외 특송 배송의 경우 세관의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단속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처럼 마약류를 밀수, 유통, 매수한 149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마약류 40억 원어치도 압수했습니다. 4만 7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해 마약류를 사고 판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매수자들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에 돈을 넣으면 거래소 운영자가 가상자산을 구매해 판매책에게 넘겼고 판매책이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훨씬 더 음성적인 거래가 가능해진 거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한 거 다 추적이 됩니다. 이번에 붙잡힌 마약류 매수자 가운데 92%가 20대와 30대였고 10대도 2명 있었습니다. 실제 마약 사범 가운데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9%에서 2024년 60%로 증가 추세입니다. 경찰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2030 세대가 SNS와 가상자산 등을 이용해 마약류 구매에 나서는 것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